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5편은 중국 최악의 참극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강연드리고자 합니다. 대약진 운동이다.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기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대단히 급진적으로서 실패한 운동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또 낭만기가 있었던 마오답게 그러면 약진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붙었다 그럽니다. 이 대약진 운동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상기시킬 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58년 1960년 초 사이에 일어난 노동력 집중화 산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 성장 운동.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평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또 강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또 슬픈 중국이라는 책에서 대약진 운동과 함께 마오의 최고의 실수였던 중국을 30년간 경제문화적으로 후퇴시켰던 이 문화 대혁명과 함께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흔히 중국을 먹여 살린 덩샤오핑의 평가에 공손하게 07과삼이라고 마오를 평할 적에 과삼에 해당되는 대단히 실패한 어떻게 보면 초유의 대재앙이죠. 2차 대전의 사상자가 6년간 수많은 전투를 치러서 소련의 2,000명을 포함해서 5천만 명이라고 해볼 적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마오의 권위로 내질렀던 지나치게 성급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최소 3,600에서 현재 최근에는 4,500만까지 이렇게 중국의 당시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었고 9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 90%를 동원해서 갑자기 소련을 따라잡으려고 공업화 정책과 또 공업의 농업화 정책을 병진하다가 처참한 인민들의 수많은 살상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 대약진 운동의 여러 가지 실패 작품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영어로 why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무지막지한 그런 짓을 최고의 영도자였던 주석 마오가 해 질렀느냐?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3월에 오히려 히틀러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잔혹한 인간의 대명사 요시프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자가 바로 이 대머리 여러분 유엔 총회장에서 주변 대표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방구 붕붕 끼고 구두를 들어서 책상을 치고도 했던 오만불손의 대명사 흐루시초프 보이시죠? 요시프 스탈린에 대해서는 천하의 마오쩌둥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 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학창시절 좀 배웠습니다만 이 흐루시초프는 지나친 냉전은 공멸이라고 알고 평화 공존론을 내세우고 대탕트를 어느 정도 시도하자 소련과 신생중공이죠. 그 당시는 여기에서 최고의 공산주의 영도권을 다투던 요시프 스탈린에게 뭔가 주눅 들어 있었던 스탈린은 뭐 유화 정책도 쓰고 하는 이 소련의
흐루시초프를 보면서 경쟁 심리와 그간에 억눌렸던 것의 대갚음, 이런 것이 되어서 소련이 하는 정책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래서 무리한 총수를 뜬 결과 자기 백성들의 참담한 역사만 초래하고 말았죠. 최고의 캐치프레이즈가 여러분 초영감미, 영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흐루시초프가 00년이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농업이고 원자력이고 공업에서 이렇게 하자. 마오는 그렇다면 우리는 7년 안에 영국, 15년 만에 미국을 하겠다.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초기 원시 공산 사회를 꿈꾸었던 대규모의 실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로 그 6억 7천만 중에서 90%나 되는 이 농촌을 모두 집단 농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민공사였고, 북한은 이것을 따라서 뭐였습니까? 집단 농장이었죠. 또 이것은 소련에서 콜호즈 소호즈라고 하는 국영농장을 그대로 이름만 따라한 것이죠. 인민공사, 인민들이 모두들 모여서 개인의 사유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숟가락, 밥그릇, 모든 것까지 집단 식사를 하게 되고, 뭔가 아름답죠. 뭐 평등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 식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뚜막까지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빠른 자는 절간에 가서 새우젓 얻어먹는 자는 돌아다니면서 몇 끼도 먹을 수가 있었고, 순진한 사람들은 나중에 굶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였죠. 이 인민공사를 창설해서 모든 것의 사유화를 금하고 공산자의 그 첫째를 실현한다는 이런 무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거보다 더 참혹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인민공사를 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뭘 하느냐? 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니까 여러분 산업의 쌀이 뭐겠습니까? 철강입니다. 강철 생산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인민들을 동원해서 아직 공업의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트랙터 한 대로 100명의 일을 하면 될 걸 갖고 100명이 트랙터 한 대를 갖다가 움직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농촌에서 이 트랙터를 100명이 들어서 한 대를 조립하는 이런 식이죠. 2차 대전 말기에 조종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행기 100대를 날려도 좋다고 했던 미국과 달리 패전 일로를 달리던 일본은 조종사 비행기 한 대를 위해서, 제로센 전투기 하나를 위해서 100명의 조종사를 등한시하다가 결국은 그 최고의 조종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가미가제식으로 바로 자살 특공대까지 그렇게 해버렸죠. 마치 메이드 인 차이나식 소형 용광로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할당한 철강석을 생산해내라 이래 됐죠. 집집마다 그래 없으니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줘놓고 하니까 최고의 강철을 생산하겠다고 하던 그들의 목적은 아랑곳 없이 탄소 덩어리, 선철, 바로 똥철만 양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법고로라고 해서 인민공사와 함께, 그리고 실패한 용광로, 소형 용광로 작업의 실패 아주 대명사로 작전을 얘기할 적에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마을 단위에다 놔둬놓고, 또 여러분 보세요. 저런 식으로 가서 집집마다
소위 그 반장이 할당해놓은 것을 해내야 되고, 안 해면은 이래야 돼요. 그랬으니까 저걸 떼려니까 어디 가야 됐습니까? 나무를 해떼야 될 거 아닙니까? 석탄은 고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단히 풍족하던 중국의 온통 습이 민둥산화되었대요. 여기에 중국의 황하 주변은 한 번씩 비 오면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쓸어버리고, 여기 한 번씩 태풍, 거기다 또 무지막지한 가뭄, 이 자연의 천혜까지 하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충 잡았습니다만 그 2, 3천만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억 7천만 원이 만 명이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국 칼텍에서 근무하던 chen 박사라는 이자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땅을 깊게 갈고 그 다음에 좀 벼를 촘촘히 심으면 좀 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심경밀작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 벼도 어느 정도 보통 통상 12 곱하기 20cm라 해야 되는데 10 곱하기 15cm만 해도 됩니다. 이랬더니만 더불어 그 촘촘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해충들이 더 생식하기 좋고, 나중에 잘못되니까 모두들 나중에 볏짚만 생산하게 되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것을 했고, 모두들 증산하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모두들 막 다니고 하는데, 이때 시차를 다니던 이 마오쩌둥이 저 참새는 해로운 새야? 이 딱 한마디에 온 중국이 참새 잡기에 나서게 되죠. 여러분,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 제4해, 제자가 뭡니까? remove, 없애다 아니겠어요? 4가지 해로운 짐승,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해로운 짐승,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패스똥기는 들쥐, 모기, 파리, 그 다음에 아주 나달 톡톡 쪼아먹는 아주 얄망구전 참새. 이 참새가 마침 마오가 갈지게 마구 날아다니면서 먹어 사니까 뭐였습니까? 참새는 해로운 새야. 이 무소불위의 독재자 한마디에 전 중국이 참새 잡이에 나서서 무려 2억 1,000마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뭡니까? 해충들이 들끓어서, 거다가 아까 심경밀작한 그것까지 겹쳐져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2천만이 아사했다. 아니 2천만 이상은 그와 같은 후유증으로 됐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중국, 우리나라 45배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소련에 대해서 자존심을 세우던 이 마오가 결국은 연해주에 있는 후르시초프에게 사정해서 2억여 마리를 다시 수입하게 되고 이런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마오는요, 그 스탈린의 영향을 받아가 대단히 독선적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쩌원라이, 모든 중국 경제를 했던 진윈, 그 다음에 살렸던 우리 덩샤오핑, 그 다음에 실용주의자로 유명한 류사오치, 그 다음에 그의 친구이자 우리에게는 대단히 기억에 남는 통일될 뻔했던 6.25 때 중공군 30만을 끌고 왔고, 이 택도 없는 김일성이가 작전을 잘못 짜서 자기의 중공군 일개 사단을 그냥 몰살시키는 걸 보고 성질나서 뺨을 2방 때렸더니만은 김일성이 일주일 동안 마스크하고 다녔다고 하던 이 펑더화이라고 해가지고 팽덕회라고 있죠, 그죠? 이 양반이 용감하게 같은 호남성 출신이었고 해서 너무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두 개는 맞는데 한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들 눈치만 보고 있을 적에 얘가 용감하게 건의를 했는데 그걸 아마 받았더라면 이런 게 안 될 텐데 그냥 밀어붙이고 괘씸한 녀석 이래 돼서 그 최고의 영웅 린벼 인표와 함께 원수 2명 중에 한 명이었더니 펑더화이를 갖다가 감금시켜버리고 반성은 하는 척 했지만은 다시 실용주의자들이 등장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명성에 끝이 가겠다 싶어서 문화 대혁명을 1966년부터 진행하죠. 76년에 왜 끝날까요? 마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8년에 덩샤오핑이 나와서 이 대약진 운동의 반대급부로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라도 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우선 7억 8억이 인구에 삼시세끼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막시즘이냐 이거죠. 그래서 최고의 숭배되는 인물이 바로 중국의 덩샤오핑이고 또 그가 100년 동안은 도강량에 7년 만에 뭐 영국에 15년 만에 미국 그런 소리 하지 말고 100년 동안 힘을 길러. 그런데 이후에 나타났던 중국 지도자들 제 강연에서 몇 번 했지만 요즘 진시황을 꿈꾸는 시진핑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캐치프레이즈와 못 먹어도 고식의 이 작전 때문에 그 4천만이나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사했다 말입니다. 예? 무덤 파헤치 가지고 그 무덤에 살을 뜯어먹고 인육도 먹고 정말 이루 필설로 다 못할 이런 장병들이 대약진 운동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지도자는 없었으니까 다행으로 여겨야 되겠죠. 대약진 운동을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무지와 강제, 조급함이 빚어낸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다. 여러분 모든 재앙에 천재지변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최고의 통치자나 이 지도자의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인재는 거기다가 인재 때문에 나타난 천재까지 가미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사실이 되고 그야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오만하여서 진정한 충고와 비판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일지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한 번만 생각하면 다 내릴 수 있는 평범할 것 같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이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의 소박한 강연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